사관생도가 되고 싶다면, 경찰이 되고 싶다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르겠죠? 학생들이 꾸는 꿈, 그 길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고수가 있습니다. 체력과 면접, 학업을 두루두루 꼼꼼하게 챙기는 고수. 그가 만들어가는 학생들의 단단한 꿈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경찰대 사관학교 진성지원자 여러분.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광능한샘 기숙학원에서 영어과 과장을 맡고 있는 영어 강사 이상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진성지원자 분들을 위한 2026학년도 경찰대 사관학교 재도전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광능한샘학원의 경찰대와 사관학교 재도전반이에요. 사실 광능한샘학원은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위한 특화된 전문 기숙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능과 경찰대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재수 종합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만의 커리큘럼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수능과 사관학교와 경찰대 1차 시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커리큘럼이라는 건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었죠. 두 번째,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경찰대 준비하고 사관학교 준비하면 그냥 수능 준비하면서 수능학원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대치동에서 수능 현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와 사관학교 시험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잡혀지게 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능 커리큘럼은요, 11월까지의 긴 호흡이기 때문에 각각의 커리큘럼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처럼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단점일까요? 7월 달까지 해서의 커리큘럼을 끝낼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까지 사실은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선 7월까지 어떻게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광능한샘 기숙학원에서는 1차 시험 7월 말까지의 기본, 심화, 파이널 과정을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맞춤형 커리큘럼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광능한샘 학원은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1차 시험까지만을 위한 학원이냐? 아니에요. 저희의 전문 강사진들을 통해서 1차 시험 이후에도 수능까지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만의 커리큘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의 1년은 크게 선행반과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총 5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선행반의 커리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의 커리큘럼일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선행반 학생들이 입소하게 될 거예요. 그 학생들과 함께 2월 달까지 정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의 커리큘럼이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영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1년간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선행반의 커리큘럼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1년의 영어 농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단 농사라는 표현을 들자면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하겠죠. 영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 토대를 닦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토대라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는 어휘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동안엔 정말 집중적으로 필수 어휘 3,000개를 우리가 정확하게 매일매일 100개씩 암기하면서 여러 회독을 통해서 필수 어휘 3,000개를 외우게 시킬 거예요. 매일매일 시험을 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부분, 어휘에 대한 부분 플러스 두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영문법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문법은요, 수능에 있는 모든 영문법을 정리하자가 아니에요. 문장을 정확하게 쪼개서 분석할 수 있는 단위의 영문법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문장 해석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 문장 해석 훈련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지문의 논리 구조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필자의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글들이죠. 이 글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의식의 흐름의 기법으로 쓰여지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떤 논리적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지문의 구조를 가지고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필자의 의도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그 훈련까지 가장 중요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선행반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내가 영어가 되게 약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선행반부터 입수하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정확하게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행반을 보내고 나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1학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아까 선행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선행반이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중요한 1학기 수업을 위한 기초 토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학기 동안에는 핵심 독해 유형에 유형별의 가장 핵심적인 독해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입학 유형이 있을 거고 빈칸 유형이 있을 거고 순서 삽입 유형이 있을 겁니다. 이 유형들은 수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찰대 사관학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유형이 될 수 있겠죠. 이 유형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채워할 거고요. 그리고 평가원과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을 통해서 심화 문제까지도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식의 체화부터 가장 심화 문제의 풀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정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도 그렇고 사관학교도 그렇고 수능과는 달리 어법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또 저 영어가 절대평가기 때문에 뭐 어법 문제 한 문제 뭐 낭만적으로 풀지 뭐 맞으면 땡큐고 틀려도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에서 어법 문제는 느낌이 다르죠. 사관학교는 어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문제인데 배점은 7점이에요. 7점이면 등락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어법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풀이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어법에 있어서 가장 여러 그 출제되는 핵심적인 유형에 대한 논리적 접근 방식까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과 교육청 또 그리고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도 가장 정확한 논리 접근 방식과 문제풀이 방식을 채워하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 이 독해 유형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5월달과 6월달이 되면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게 될 거냐면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유형별 기출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경찰대와 사관학교는요, 수능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경찰대와 사관학교만의 지문의 출제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에서도 경찰대만의 특색이 있고 사관학교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특색에 맞는 접근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등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평가원의 유형별 독해 접근 전략을 세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를 응용해서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유형별 접근 전략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파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는 계속해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100개씩의 어휘를 암기하게 될 거예요. 자, 선행반에서 3000개의 어휘를 암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동안에 3000개의 어휘, 필수 핵심 어휘를 암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학기까지만 6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6000개의 어휘를 암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에서 어휘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배양될 겁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7월 달이 되겠죠. 7월 달은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은 기간입니다. 1차 시험 동안에, 그쵸? 자, 이 7월 달 동안에 저희가 어떤 파이널 커리큘럼을 다루게 될 것이냐, 크게 두 파트로 쪼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최신의 기출을 가지고 가장 실전적으로 접근 전략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동안에서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풀자는 거 아닌데 어떤 유형들을 먼저 풀고 어떤 유형들을 나중에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유형에 대한 접근 전략 아직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전적인 어떤 유형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최근 3개년 기출을 가지고 실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광능한샘 기숙학원에서는 총 5회분의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가장 실전적인 모의고사를 풀게 될 겁니다. 가장 경찰대답고 가장 사관학교다운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출제진들은 지금부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방향성에 입각해서 정리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최종 파이널 어떤 스파링격의 모의고사를 진행함으로써 1차 시험 준비에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시험 전까지의 커리큘럼이죠. 자, 그러면 1차 시험 이후에는 어떤 커리큘럼이냐?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쵸? 3학기가 시작됩니다. 3학기는 8월부터 10월까지예요. 부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에서는 평가원을 넘어서다라는 부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7월 달까지 어느 정도 공부가 저희의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면 영어의 등급은 거의 1, 2등급이 잡히게 될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1, 2등급을 잡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영어는 이런 포션을 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많이 벅찰 수 있으니 영어는 가장 적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최대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핵심 유형에 대한 심화 독해를 같이 훈련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어서 중요성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해 EBS에서 담고 있는 어떤 소재와 주제 방향성에서는 50%가 간접 연계가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EBS의 어떤 간접 연계, 정확한 대비, 그렇죠? 요 부분들도 같이 훈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도 특화시킨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듣기하며 푼다. 왜 우리가 듣기를 하면서 독해 문제들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좀 등한시하다 보면 듣기와 독해를 병행하다 보면 듣기 문제를 틀리거나 정말 틀리지 말아야 할 독해 문제의 유형들을 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을 마치게 되고 11월 달이 되면 수능 시험 전날까지 총 저희가 10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평가원의 가장 정확한 출제 방향성과 감각을 기르게 될 겁니다. 저희의 1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함께 하시게 되면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커리큘럼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춰서 수능까지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